청와대가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패트릭 셰너인 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를 뒷받침할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전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윤 씨한테서 차명폰 2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YTN에 밝혔습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3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지대에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경남FC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일부 낙마 사태에 반성한다면서도 추가 낙마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도 절대 안 된다고 맞서면서 청와대 검증 책임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지만 청와대는 나머지 후보자의 낙마는 없다는 기류입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어제까지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끝내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앞선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의 낙마가 흥정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은 인사참사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 출연,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청와대의 오만 DNA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른미래당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꼬집으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무능의 대명사, 무책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마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분명히 인사청문 보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 여부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놓고 당분간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벌써 5명에 달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증 기준을 높여왔지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책임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논란 때문이었는데 5대 비리자 공직 배제 공약을 못 지켰지만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첫 낙마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40여 년 전 상대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증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또 마음을 새롭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다음 달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결격 사유가 드러났는데도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던 청와대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 등도 논란거리였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가 시급했던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이었던 5대 기준도 7대 기준으로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장관 후보자 2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면서 검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내부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제재를 유지해야 비핵화 시간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지렛대를 느슨하게 풀지 않은 한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할 수 있는 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의 큰 조치를 달성해내길 희망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북미 정상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핵 배기 달성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조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동했습니다. 두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당국 차원의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대체 실시된 동맹연습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시켰다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셰넨 장관 대행은 연합훈련의 조정은 축소가 아니라며 방위태세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일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I know they've been
very successful, but we've also learned about improvements that we can make in our fall exercises.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우리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지지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다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YTN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차명 휴대전화 2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인데 과거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경찰은 강원도 원주 별장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록을 보면 박모 씨는 2007년 4월 강남 오피스텔에서 윤 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합니다. 2006년 10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같은 곳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이모 씨 진술도 나옵니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다수의 성관계가 이뤄진 시기 김 전 차관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씨 수첩에서 하기영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들을 추적해 윤 씨가 제공한 차명폰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인회사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 동안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역시 차명폰이 사용된 기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우리 그때 죽을 때 상태는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갖다 붙였으면 붙였지.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윤 씨가 직접 차명폰을 만들어주고 김 전 차관이 그걸 사용했다면 둘의 관계에 불법적인 대가성이 있다는 추정이 자연스럽지만 검찰은 역시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단독 취재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성환 전 경찰청장이 몸담고 있던 대형 로펌에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내사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3월.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김기용 청장을 밀어내고 이성환 청장이 새로 부임합니다. 어느 날 BH에서 VIP의 명을 받았다 하는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국가 원수가 그만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 전 청장은 김학의 수사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사실상 외압으로 느꼈다고 대검 진상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 청장은 당시 부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 등 당시 수사팀 지휘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수사기획관의 경우 취임 4개월 만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전 청장을 불러 수사지휘부를 교체한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청장은 고문으로 일하던 대형 법무법인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퇴임 후 세종연구소와 한전 등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중순 법무법인으로 옮겼는데 불과 9개월여 만에 그만둔 겁니다. 오늘부터 하직하셨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수사 방해라고 적시하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은 이 전 청장에게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와 사표를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검찰 수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 외에도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은 어제 기자단과 만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순천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40대 남성이 고장난 현관문을 고쳐달라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정상 부근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와 소방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초속 5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불로 산림 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에 민가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1층 주방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주민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실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이 고장나자 관리실 직원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된 게 원인입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뚫고 3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교차로에서 관광버스가 사고가 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8명 가운데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1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트레일러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중국에서 대형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 3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불이 난 데다 진화 작업 중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800m 고산지대에 붉은 불기둥이 치솟고 연기가 거대한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일어난 곳은 중국 남서부 스촨성 양산주 무리연 산악지대. 지난달 30일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700명의 소방관을 투입했지만 산이 깊고 지형이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깊은 산골에 몰아치던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수십 명의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군 헬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39의 소방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전날 산시성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나 9,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베이징 근처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수천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참사로 소방관에 대한 교육과 장비, 소방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찬 공기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로 예년 기온보다 3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는 12도로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하겠고요.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의 기온 영하 6도, 철원 영하 4.8도, 경주 영하 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부산 14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전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고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선관위가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도 단순한 행정 조치만 내렸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쓴소리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경남 FC 경기가 열렸던 창원 축구센터의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강기훈 후보와 함께 당명이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두 손가락도 들어 보이며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남FC에 대한 징계 논란에 불이 붙었고 불똥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다시 옮겨 붙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도로나 시장, 대합실처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유세를 금지하고 있는데 황 대표가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한국당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 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 두 사람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반 규정에 벌칙 조항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한국당과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던 점을 고려해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공정선거 협조 요청으로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다른 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앞으로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거냐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위법을 저지른 한국당 대신 경남FC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선관위 스스로 경기장 선거운동 제재에 대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경남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벌위는 오늘 오전 10시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남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 수위는 경고에서부터 최고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까지 나올 수 있어서 K리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접대 목적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고 관련 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가 지난 2015년 동업자들과 나눈 SNS 대화라며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자 승리 측은 문자가 조작된 거라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측이 워낙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문자에 진위를 놓고 얘기가 많았는데 수사 결과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접대 목적의 성관계가 실제 있었던 걸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관련 여성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접대 언급이 언론에 보도됐던 대화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다른 성접대 의혹도 수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접대 주체가 누군지 대상이 외국인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와 동업자인 유모 대표에 대해선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여러 범죄 사실들을 종합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은 지난해 가수 승리에게 빅뱅 콘서트표를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은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 속 연예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수사 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연예인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추궁해왔습니다. 오늘 조사하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는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승리 측으로부터 지난해 열린 빅뱅 콘서트표 3장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FT 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윤 총경의 부인 김무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표를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윤 총경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표가 어떤 편의의 대가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과 윤 총경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승리의 동업자 유모 대표와의 골프회동도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지난주 경기도의 골프장 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결제 기록을 통해 당시 누가 비용을 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윤 총경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SK와 현대 창업주의 손자들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힌 건데 또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 청사로 들어갑니다. SK그룹의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1살 최모 씨입니다. 대마를 샀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SK 계열사에 근무 중인 최 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농축한 액상을 산 혐의를 받습니다. 소지하기에 간편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감지가 쉽게 안 되는 이점이 있고. 그 검출되는 건 똑같은 거죠? 반응 나오는 거는 거는? 똑같아요.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정 씨는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어 경찰은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벌 3세의 대마 구매는 지난 2월 마약 판매책 27살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났습니다. 주로 메신저를 통해 액상을 구매해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판매책 휴대전화에서 다른 부유층 자녀들의 거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부유층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거 진술해서 그럼 몰래 확인해봐야 된다. 다 도와줄 수도 있고 같은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국 대학가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을 표방해서 현 정부를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스스로를 전대협이라고 소개한 단체가 만우절에 풍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국 대학교에 나붙은 대자보입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붉은색 제목이 선명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을 비꼬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과 서명까지 담겼습니다. 배경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시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대자보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대에 게시대 정해진 그 기준이 아닌 게시대 밖에 게시가 돼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철거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단체는 스스로 전대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자보를 붙인 대학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만우절을 맞아 정부의 잘못을 풍자를 통해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요. 국민들이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만우절인 만큼 좀 우리나라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경찰은 대자보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붙인 사람이 확인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교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느끼는 경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제일 좋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국내 소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대학가 인근에 있는 모텔촌입니다. 대학생 등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업주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숙박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89를 나타냈다가 지난 2월 44까지 떨어졌습니다. BSI 지수가 기준인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숙박업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추세에다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에 지갑을 열지 않는 탓입니다. 거의 한 35%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온 중에 한 15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제일 힘든 시기 같습니다. 또 다른 내수업종인 도소매업 BSI 지수도 지난 2월에는 2016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숙박업과 도소매업을 모두 포함한 비제조업 전체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성장세에 가려 있었던 내수 경기 악화 조짐이 현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특별한 소비 촉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가 부진하거나 침체되는 국면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견해로는 한 올해 하반기까지, 올해 말까지는 이런 소비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예산 투입에 더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를 되살릴 묘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서 당분간 지금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연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는 시중 상황에 비춰볼 때 경제 활동에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이 남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외 여건을 보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조정할 정도인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화재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충돌에 의하지 않은 화재와 관련해서 현대기아차 차량 약 300만 대를 대상으로 안전결함 여부가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이후 엔진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2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으며 이번 조사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과 회담을 열고 북미 대화 재개를 뒷받침할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윤 씨한테서 차명폰 2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가 YTN에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경남FC에 대한 상벌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돌발 악재가 떠오르면서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의당과의 단일화까지 이뤄내며 이번 선거에서 법여권의 승리를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프리미엄으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거치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자평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가서 후보와 함께 유세도 하고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전격 사퇴한 데 이어 연이은 장관 후보자의 낭만은 돌발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선거에 당력을 집중한 한국당.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기간 앞세운 정권 심판론이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인 동시에 창원과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리는 경제 살리기 선거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불거진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했고 프로축구 경기장 선거 유세로 논란을 자초한 점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하자마자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서 축식을 이어간 바른미래당은 양당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정치인들의 싸움 떨어져라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는 이걸 그냥 보고 즐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회를 불신시키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당보다 취약한 지역 기반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데다 이현주 의원의 막말성 발언으로 불거진 당내 문제가 더 부각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서 돈 받고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입니다. 당장 정의당은 극악무도한 망언이라며 사자 명예훼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그동안 주장해왔던 드루킹이나 손혜원, 김태우 특검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법안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와 검찰, 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의 사건 특검 제안에 대해서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건 아니냐며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당당하다면 더 이상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 보수와 중도 지식인이 중심이 된 싱크탱크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유와 공화는 창립 선언문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경제와 노동, 공공부문의 개혁, 정치의 정상화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대와 확산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첫날인 어제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한 날이었지만 북측이 끝내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철수 소동을 빚었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정상화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약속한 날, 우리 군은 따로 출정식을 열고 사전 준비 차원의 기초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발굴을 시작할 때 쓰는 개토식이란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북측과의 공동 발굴을 기다린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향후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각 남북 공동 발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반 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은 9.19 군사 분야 합의문에 날짜를 못 박은 사항입니다. 그동안 남북은 JSA 비무장화와 GP 시범 철수 등 합의문에 적힌 시한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북측이 아무 말 없이 약속을 어겨 9.19 군사 합의의 첫 불이행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해도까지 만들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강하구 민간 선박 항행도 보류됐습니다. 4월 1일에 맞춰 준비한 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항은 기존의 남측 물길만 돌아보는 데 그쳤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교류 협력, 평화를 지향해야 하고요. 이것이 마침내 통일로 연결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반면 얼마 전 일방적 철수 소동을 빚었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정상화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북측 연락사무소장 대리가 출근하고 파견 인원도 평소 수준인 10명 선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북측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복잡 미묘해진 남북미 삼각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꽃샘추위 덕분에 최근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지난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황사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이 사라지고 잿빛 먼지도매 갇힌 도심.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숨쉬기가 두려웠던 지난달 초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주기적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에는 7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워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공습 사태는 3월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한 서울의 3월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4.6 마이크로그램.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 특히 올봄은 중국발 스모그 영향에다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가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의 첫날, 봄 시샘 추위로 공기는 잠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공습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황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 3월 못지않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4월 하늘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죠. 다만 생선이나 채소 등에 한해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준이 다소 복잡해서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본격 단속이 시작된 첫날. 바나나 송이를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하려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비닐봉투를 반납합니다. 바나나 하려고. 근데 여기 반환했습니다. 한 번 포장된 생선이지만 물기가 흐를까 봐 일회용 봉투에 다시 담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저희가 일회용품을 일회용 투명봉투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산물은 이렇게 패킹이 됐어도 집에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이 이 국물이 다 새요. 속비닐 사용 기준이 다소 헷갈리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분이 있는 생선과 두부, 정육은 비닐봉투 포장이 허용되지만 용기에 담아 한 번 포장한 제품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감자 등 채소류와 과일 등 따로 포장하지 않은 신선식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됩니다. 쇼핑백의 환경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종이 쇼핑백과 종이 쇼핑백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을 한 경우 등은 마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됩니다.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제과점의 경영난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대형마트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문신에 쓰이는 염료에선 신경계통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하는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마취제예요? 크림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비위생적인 방 안에는 시술에 사용된 마취약과 염료, 각종 도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술이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망으로 연락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압수된 염료 19개 가운데 17개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납은 24배, 안티몬은 16배 많이 나왔습니다. 검출 허용 한도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눈떨림이나 신경 근육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 눈썹 문신 행위,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위해사범과 환경오염, 불법 시술 행위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후보가 축구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홈팀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해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론을 펼쳤습니다. 결론은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프로연맹 정관 제5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사무국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활동이나 슬로건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 돼 있고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정당 이름과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고 피켓과 현수막, 어깨띠 역시 노출돼서는 안 되며 명함과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과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꿎은 피해자가 된 경남구단은 프로연맹에 이번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를 받을 경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공식 사과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가 기자단 투표 만장일치로 올 시즌 가장 빛난 별로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과 챔피언 결정전에 이어 정규리그까지 MVP 3관왕에 올랐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여자부 정규리그 MVP는 기자단 투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흥국생명 통합 우승을 이끈 이재영이 주인공입니다. 올스타전과 챔피언 결정전에 이어 MVP 3관왕을 따내면서 명실상부한 이재영 시대를 알렸습니다. MVP 3관왕은 2010년 황현주 이후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앞으로 더 받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수 생활하면서 건방져지지 않고 좀 자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 정지석이 MVP에 뽑혔습니다. 정규 시즌 공격과 수비 모두 리그 최정상급 성적으로 올리고도 챔피언전에서 무릎을 꿇은 정지석은 다음 시즌 통합 우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이제 아마 내년 시즌이면 이제 FA가 예정인 선수가 아니니까 좀 더 부담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원 없이 좋은 플레이를 올 시즌에 못했던 것들 좀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상은 챔프전 폭풍 눈물의 주인공 최태웅 감독과 여성 감독 최초로 프로 통합 우승을 달성한 박미희 감독이 받았습니다. 신인상은 우리카드 황경민과 현대건설 정지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 시즌 프로배구 공식적인 마지막 날, 선수들은 팬들과 레드카펫에서 즐거운 이벤트를 함께하며 6개월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부산 KT를 따돌리고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LG는 창원 홈에서 열린 6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KT의 106대 86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3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2연승 이후 2경기를 연달아 내주고 위기에 몰렸던 LG는 31점 12리바운드로 활약한 김종규와 19점을 보탠 김실의 활약으로 6강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LG는 정규리그 2위에 오른 인천 전자랜드와 4일부터 오전 3선승제의 4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연일 꽃샘추위가 말썽이죠. 얇은 보보 딛고 꽃구경을 좀 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오늘도 도톰한 외투를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이 영하 6.5도, 서울 1.3도까지 떨어졌고요. 남부 지역도 봉화와 장수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못지않게 춥습니다. 추위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은 맑겠고요.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고요. 청주와 춘천 13도, 안동 12도, 대구 14도, 광주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풀리겠습니다. 주 후반엔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요일은 중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